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모두 하나씩 빠짐없이 읽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패밀리 분들 중에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서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시고 또 가족분들도 함께 감염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좀 고생하는 중이다라고 짧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노보텔 그리고 이비스 스타일 그 호텔 직원들 중에서도요 3명이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에 2명은요 3명 중에 2명은 뭐 별거 아니었다, 사실 감기 몸살보다도 가벼운 증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저희 그 세일즈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갔다 와서 엄청 고생했다, 독감보다도 훨씬 더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글 남겨주신 구독자분 그리고 그분의 가족분들께서는 많은 고통 없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서 나중에 이제 백신 보급되고 바이러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꼭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제 마음이 좀 움직이는 글들은 함께 공유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앞부분에 한 2-3분만 더 투자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는 댓글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미주은 패밀리 분들의 인생을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 미주은이라는 채널은요 함께 은퇴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풍요롭게 물질적 인 풍요도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풍요로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채널이거든요. 따라서 삶에 대한 가벼운 고민들, 주제들을 다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은 댓글은요 짧은 댓글입니다. 김덕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매일 방송 몰래 조용히 보고만이 가다가 오늘 처음 글 올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항상 웃어주셔서 기분 좋아지네요. 주식 계좌는 많이 안 좋아졌는데도요. 전 주식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 있겠지요.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댓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주식 계좌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한테 글을 남겨주셨잖아요. 마음이 많이 좀 찡해졌습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주식 계좌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듣고 제 일처럼 좀 마음이 아파오네요. 그래서 좀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미주은 채널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공유하는 모든 컨텐츠에서 영향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미주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그리고 좋은 시기에 적절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두 달만 투자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15년 계속해서 투자를 함께 해나갈 텐데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주식 투자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훈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주식 계좌 곧 좋아질 테니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좀 기분 전환하면서 4월 8일 목요일 방송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기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즈가 0.05% 상승, S&P 500이 제일 좋았죠. 0.1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니 막판에 좀 떨어져서 마이너스 0.07%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좀 보링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기사들을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그냥 가볍게 읽을 만한 기사입니다. Microsoft delays full reopening of its offices to at least September.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 리오프닝 오피스를 언제 열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적어도 9월 달까지는 자택에서 계속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잠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뿐만이 아니겠죠. 사실 각국의 기업들이 언제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시작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도 많고 좀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9월 달까지 오피스 재개방하는 것을 좀 보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Most people work from home for up to half of the week. 그러니까 팬데믹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도요, 일주일에 한 반 정도까지는 집에서 그냥 자택근무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일상적으로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팬데믹으로 우리는 새로운 습관, 버릇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이 버릇, 삶의 습관, 그리고 일하는 습관이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바뀐 모습들이 사실 장차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모습들을 미리 땡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땡겨온 만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그 생각이고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택근무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팬데믹이 마무리된 이후에도요,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디즈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Is Disney stock a buy right now as Disneyland reopens this month? 자, 디즈니랜드가 이번 달에 재개장을 하나 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동안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다 닫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드디어 재개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April 30, 4월 30일 날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개의 그 테마파크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옛날처럼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들어갈 수 있었던 수용 인원의 한 15%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크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디즈니랜드가 오픈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래도 주가가 굉장히 모습이 좋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테마파크는 다 닫혀 있는 와중에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고전분투를 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의 지금 구독자의 수가 86.8 밀리언, 8,7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8월 달만 해도, 작년 8월 달만 해도 60.5 밀리언인데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요,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스트 유럽, 동유럽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저는 몰랐는데 아마 한국에 아직 그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한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2024년까지 구독자의 수가 현재 그
6.8밀리언에서 230밀리언에서 한 260밀리언 정도로, 그러니까 2억 3천, 2억 6천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넷플릭스는 195.15밀리언이네요. 한 2억이 조금 되지 않는 그런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그냥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애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시는 것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발언제에 나오는 뉴스인데 인텔에 관한 뉴스를 오래간만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l has a new data center chip and Credit Suisse says the stock is a steal. The stock is a steal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스틸이 뭐냐면 너무 싸다는 얘기입니다. 스틸이 이렇게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내고 훔쳐가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게 스틸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지금 인텔의 주식이 너무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크레딧 스위스가 한 얘기고요. 투자은행이죠. 그 이후로 든 것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전용 칩이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인텔을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인텔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도 직접 할 거다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데이터 센터 칩을 개발하고 있다. 뭐 좋은 호재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그 스톡 이저 스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격이 싼지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번 바라볼게요. 인텔이 지금 주가가 66.25달러 정도 되고요. 트레일링 PE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3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포워드 PE를 보면요. 14.04니까 PE가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PE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어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워드 PE가 트레일링 PE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사실 PE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PE가 좀 더 향상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인텔이다. PEG를 봐도요, 우리가 2.0 밑으로 떨어져야 굉장히 좋은 PEG 레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2.56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PEG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G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그로스보다 PE가 2.56배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14배밖에 되지 않는데 PEG가 2.56이라는 얘기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워드 PE가 14.04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PEG로 나눌 수가 있어요. 2.56 이렇게 나누면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지금 성장률이 5.48%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인텔이 지금 PE 레이시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는 것은 인정. 그렇지만 무조건 주가가 떨어져 있다고 그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6%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향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인데 미래에 별로 향상될 것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인텔에 투자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높은 그런 주식들을 선호하잖아요. 이번 기사가 저 같은 투자자한테 적합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These stocks seem expensive now, but in 2 years you may wish you'd bought them at these prices.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종목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비싸 보인다. 하지만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그 가격에 샀어야 했는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기사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길래 이러한 기사가 뽑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보니까 일단 P 레이쇼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만 모아놓은 건데요. 이 종목들은 모두 나스닥 100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나스닥 100이 뭐냐면요. 우리가 QQQ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나스닥 100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스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 주식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시가총액이 큰 100개를 모아놓은 것이 나스닥 100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이 다 규모가 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은행주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나스닥에는 원래 그 파이낸셜 컴퍼니즈가 들어가는데 이 금융주를 다 빼고 나서 순수한 기술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0개를 모아놓은 것이 나스닥 100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스닥 100에서 P 레이쇼가 높은 것만 모아놨다. 그런데 이제 P 레이쇼가 높은 것만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23년까지 이제 전망치를 살펴봤을 때 annual sales, 즉 그 연간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디클라인이 된 거,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뺀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되는 성장주만 모아놓은 거고요. 또 넷 로스가 발생하는 것은 빼놨습니다. 넷 로스라는 것은 그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은 이번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종목들 그리고 적자 기업을 빼고 나면 77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5개만 골랐는데 이 25개를 고른 방식은 3년 동안 가장 매출의 성장률이 좋은 종목들 25개를 골랐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25개가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보이죠. 저 개인적으로 저는 뭐 메르카도 리브레도 투자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보이고 줌, 도큐사인, 페이스북, 페이팔 뭐 이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있네요. 자, 일단 요 순서는요. 앞으로 3년 동안 2023년까지 매년 컴파운드 애뉴얼 세일즈 그로스라는 것은 3년 동안 성장률을 이제 평균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몇 프로 정도 상승할 것인지 매출이요.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1위부터 25위까지 놔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2021년이 되면 그 PE 레이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주가와 그때 예상되는 EPS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은 2022년에 EPS를 기준으로 했을 때 PE 레이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줄은요 2023년에 예상할 수 있는 PE 레이쇼입니다.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메르카도 리브레를 살펴보면 매출이 매년 40%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PE 레이쇼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카도 리브레는 지금 적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 2021년 말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P 레이쇼는 819나 됩니다. 즉 순이익 1년 동안 메르카도 리브레가 만들어낸 순이익의 819배를 해야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P 레이쇼다. 하지만 이 P 레이쇼가 2022년이 되면 223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 99.8까지 떨어진다. 매년 P 레이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테슬라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 레이쇼는 1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높은 PE 레이쇼가 앞으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올 말이 되면 1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 113까지, 그리고 2023년이 되면 85라는 PE 레이쇼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줌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86, 79, 66으로 계속해서 PE 레이쇼가 떨어지죠. 도큐사인이 좀 높네요. 161, 111 그리고 89고요.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30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되면 27.4, 그리고 내년 말에는 22.9, 그리고 후년에 19.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되면요. 엔비디아도 있네요. 엔비디아가 42.8, 37.8, 34.2 계속해서 PE 레이쇼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성장률이 지금 20% 가까이 되기 때문이죠. 아마존까지 볼게요. 67.4, 그리고 48.6, 그리고 34.8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PE 레이쇼를 딱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높다. 이렇게 높은 PE 레이쇼를 우리가 보면서 이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들이 과거에 어떠한 PE 레이쇼를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예를 들어보면요, 아마존은 신생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난 20년 가까이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해온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아마존의 PE 레이쇼는요, 지난 10년, 15년, 20년간 약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E 레이쇼가 90, 80 정도 됐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100을 넘어서 120, 130, 150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프리미엄이 항상 많이 붙어있던 그 기업이, 종목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지금 올해 말에 기대되는 67.4라는 PE 레이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프리미엄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은 사실 성장이 멈출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평소에는 100배 정도의 PE 레이쇼를 갖고 있던 기업이 67까지 PE 레이쇼가 떨어지려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성장이 갑자기 이제 떨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히려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오히려 더 둔화되기는커녕 더 향상됐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사실 아마존의 PE 레이쇼가 67.4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 의미는 결국 PE 레이쇼가 67.4까지 떨어지는 대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접근법을 가지고요, 나머지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2.8이라는 것은 너무나 낮은 PE 레이쇼예요. 사실 엔비디아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PE 레이쇼가 올해 말에 42.8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사실 이거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27.4까지 떨어지기보다는, 그리고 2년 후에 19.2라는 20 밑으로 PE 레이쇼가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는 AMD 기사가 나와서요, 오래간만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s 35 billion Xilinx acquisition are closer to finish line after shareholder approval. AMD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일링스랑 인수 합병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미 이제 동의는 다 됐던 거죠. 그런데 쉐어홀더 어프루벌이 이번에 났다고 합니다. 쉐어홀더라는 것은 이제 주주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드디어 이 두 기업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AMD랑 자일링스가 합병을 하는데 그 가격은 35 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자일링스의 가격이죠. 35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before the end of 2021이니까 올해 말이 가기 전에, 올해 안에 요 딜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쉐어홀더 어프로벌, 즉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여기 보시면 레귤러터리 어프로벌,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병 인수 같은 거를 할 때 관련돼 있는 모든 그 국가들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되면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일링스는 그 5G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AMD가 만약에 그 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실적 그리고 그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open to negotiating on corporate tax hike, but says US must take bold action on infrastructure.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법인세라고 부르죠. 그 회사들이 내는 세금을 현재 21%에 머무르고 있는 그 세금을 28%로 올리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호재라고 할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네고시에이팅을 할 마음이 있다. 오픈이니까요. 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어떤 마음의 준비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I am willing to listen to that.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원래 플랜은 28%까지 올리는 건데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할 그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놓이죠. 왜냐하면 21%에 불과했던 법인세가 28%까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면요.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어닝이 줄어들거나 어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연구 개발비 같은 걸 확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8%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거니까요. 만약에 잘 협상이 돼서 뭐 23%라든지 25%라든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순이익이 확 줄어들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연구 개발비가 많이 줄어드는 일은 피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텍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볼까요? Biden tax proposal targets 35 billion worth of fossil fuel subsidies. 여기서 fossil fuel은 뭐냐면요. fossil은 화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석에서 나오는 연료니까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석유, 석탄에 원래는 subsidies가 있었나 봅니다. subsidies는 뭐냐면요. 정부의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석유, 정유 회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거든요. 국가에서 장려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여하던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석유 회사나 아니면 석탄 회사가 받고 있던 그런 그 정부 보조금을 없애면 35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마련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인프라 투자에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텍스 프로포절이 무조건 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는 그런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유 회사라든지 이렇게 석유, 석탄 관련된 기업에 주고 있던 정부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여기서도 좀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엑손 모빌이라든지 아니면 BP, 뭐 쉐브론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우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버 announces 250 million stimulus to bring back drivers. 우버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해가 심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버가 발표하기를 250 밀리언이니까 2억 5천만 달러의 스티뮬러스를 지금 이용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티뮬러스라는 건 그 정부 부양책이 아니고요. 우버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다 떠나버린 그 드라이버들을 다시 흡수하겠다. 왜냐면 우버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운전자들이 지금 다른 회사들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우버에서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그 드라이버들, 그 운전자들이 다시 복귀를 해야 우버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더 쓰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면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드라이버들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버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즈니스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버의 라이벌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나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이라는 기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랩이라는 기업이 지금 그 US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방법은 스펙하고 합병을 할 예정인데요. 알티매터라는 스펙하고 이번에 35 빌리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랩은요, 싱가포르 기업인데요. 이 동남아 쪽에서는 그랩이 굉장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회사니까 싱가포르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지역들에 가면은 그랩이 사실 우버보다 오히려 더 인지도도 높고요. 조금 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하실 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지금 스펙하고 합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티매터 스펙하고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 스펙 주식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요. 요 알티매터에서 나와 있는 스펙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알티메터 그로스라는 스펙 AGC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알티메터 그로스 2가 있습니다. AGCB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그 스펙하고 합병을 하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알티메터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소식, 합병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14%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알티메터 그로스 2 같은 경우는 2%가 올라갔네요. 그랩 같은 경우 2020년에 그 매출이 70% 상승했다고 합니다. 신생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1년에 70%라는 매출의 상승을 보인다. 그것도 2020년 코로나가 있었던 바로 그 해에 이런 멋진 매출의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모습이죠. 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비즈니스가 좀 확장이 돼서요. 단순히 그런 택시 서비스, 공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핀테크 쪽에도 좀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푸드 딜리버리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니오에 관한 기사입니다. 니오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니오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좀 심하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Two reasons Red Hot Neo is moving in reverse today. 자, 오늘 이렇게 핫한 너무나 핫한 주식인 니오가 왜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컴페티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니오가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는 전기차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생산량으로 따지면 BYD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월 달에 니오 같은 경우는 7,257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BYD 그리고 엑스뱅이 이 두 회사가 판매한 그 숫자랑 니오의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요. 3배 정도 더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요 두 회사의 합을 따져보면 니오에서 판매한 것보다도 3배 정도 더 많은 숫자를 판매했다. 따라서 좀 경쟁에서 뒤처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이유, 이번에 니오가 떨어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좀 차질이 많다. 왜냐하면 니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칩 쇼티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CEO가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니오 주식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드립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퓨처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선물 지수는 0.44% 많이 올라갔죠. 다우가 0.17이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0.74%. 오늘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본장이 시작해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시청하실 차례인데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Why this investor is buying more Qualcomm Apple shares right now. 이 투자자들이 퀄컴 그리고 애플의 주식을 왜 지금 더 사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퀄컴하고 애플이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이고요. 앞으로 5G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퀄컴의 예상 주가 그리고 애플의 예상 주가 얘기도 하면서 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기사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종목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시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재밌는 시간, 유용한 시간이었었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So, I mean, obviously, I agree with the call. If we're going to, split hairs, I'm looking for 20% return. I think it very well could be 25% return. But let's actually do the math. Let's do the math, all right? Apple, take Apple. It topped out at 145. I think that was January, late January, early February. It's now 127, so that's 13% off its high. To get back up there, you get that 13 percentage points is to a new 52-week high, a new all-time high. I think that is reasonable given fundamentally what's going on with Apple. And once it reaches that new high, it's not like it just stays there. Usually it goes past that. So, 20% and get the stock to 152, another 5 percentage points, 160 by year end. I think it's completely reasonable. I could do the same math with Qualcomm. I won't. It's the same thing. But here's, if I have to ask where might I be wrong? Okay, two things. One, taxes coming ou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we're not going to know that till the fall. So I'm not going to really kvetch about that right now. The other thing, interest rates. But as I've been saying, Scott, I think that story is losing its punch. Sure, interest rates could go to 2%. You're pretty darn close to that already. What I think is going to matter more is earnings.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month of earnings on these names. I do want to say one more thing. I think Steve is exactly right. Not all tech is alike. I am not saying the same things about Snowflake or Palantir or Zoom. I think those stocks are still overpriced. Okay, so this is Dan Ives of Wedbush, right? He's the one who came out with a note today. Steve says he's talking his own book. Granted, he does cover the technology sector, and he covers a lot of the individual and the biggest names there. But still, it's a very interesting call to talk about. Apple outperformed. He has three favorite names within the space that are going to help drive that charge 25-30% for the overall sector higher. Apple outperformed 175. That's the price target. That represents a 39% upside. I bring you those details because, remember, it was just yesterday when Katie Huberty over at Morgan Stanley talked about upside more in the mid-20% range because she had cut her price target from the mid-160s to the mid-150s. So Apple's super cycle thesis is playing out, she said. Microsoft outperformed $300 is what Dan Ives says, 21% upside there. Nuance Communications, we never talk about that stock. Outperformed $65. That represents a 47% upside. What do you guys think, Joe? Well, Nuance Communication is the one name that I'm going to talk about because I owned that name going into the whoosh last year, and I got stopped out of it during the pandemic. It's a fantastic company. It's a small cap. It runs at about $12 billion market cap. It's all about AI, voice and speech recognition. The stock is down about 10% here in the last 4 weeks, and it's a name that I would look at and view as an opportunity and might just purchase myself of the three names that were mentioned. Yeah. The Apple deal is interesting. Again, I referenced what Huberty did yesterday. Tony Sacconaghi says Apple typically outperforms in the 3-month period prior to a new iPhone announcement. So, Jim, you very well may be correct, right, that he thinks this stock's got a 3-month runway into a launch in the fall of any new iPhone product, and that would set this thing up pretty well. Yeah, you used the key word super cycle because there is doubt about that. Obviously, I'm in the stock and adding to it, so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5G is the creator of that super cycle. But I have to acknowledge there are many participants in the stock market who don't believe that the super cycle is going to occur. They feel that people are going to extend the lifetime of their existing phones and that 5G isn't enough of an attractant. To that, I say this is great. That's why the stock, at least in part, that's why the stock is off 13%, giving me an opportunity to add to it. You can take your positions on that topic. I believe that 5G is enough of an attractant to get people to upgrade their phones. And also, by the way, people have been extending their phone lives already. That negative story only has so much room to run. As with the interest rate story, I think we're done. I really like Apple here. Yeah.